오늘은 이때까지 탈색모에 대해서 계속 알아봤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탈색모는 탈색을 진행하면서 과정도 정말 중요하지만 탈색을 하고 난 다음 그 후에도 집에서 홈케어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탈색모는 홈케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홈케어가 잘못되면 모발이 금방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홈케어를 필수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저도 지금 한 대략 1년 반 넘게 탈색모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머리 컬러를 체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발 컨디션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뜨거운 물 사용은 절대 피해 주셔야 돼요. 탈색모가 아닌 일반 자연모이신 분들한테도 유의사항에 포함되기는 해요. 뜨거운 물을 쓰면 머리가 엄청 푸석푸석해질 거예요. 탈색모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많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뜨거운 물 사용은 정말 피해 주셔야 합니다. 염색의 색이 정말 빨리 빠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미지근한 물이나 시원한 물로 샴푸를 해주시고 목욕이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씻어주시는 걸 권장드려요. 두 번째, 보색 샴푸랑 컬러 샴푸를 조금 피해주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보색 샴푸는 어떠한 레벨에 맞춰져 있는 보색 샴푸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일반 고객님들의 모질에 맞춰서 진행하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객님들마다 모발 베이스 레벨이 천차만별이고 나올 수 있는 색감도 그 베이스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데 보색 샴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레벨인 베이스 상태에서 맞춰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잘 빠져있지 않는 상태인 베이스에 샴푸를 사용해버리면 머리가 녹색이 되던지 아니면 그 색이 착색될 가능성이 높아요. 컬러 샴푸도 똑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많은 컬러 샴푸가 나오죠. 흡착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음 염색에 지장을 갈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란빛을 잡고 싶으면 그냥 매장에 방문을 해주셔서 노란빛을 잡아낼 수 있는 염색을 한번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고데기 사용 온도는 최대한 낮춰서 사용해주세요. 보통 사용하시는 온도를 보면 180도 아니면 200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모발이 탈 수가 있어요. 때문에 탈색모이다? 근데 고데기를 사용을 자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온도를 140도 아래로 조금 낮춰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도 사용을 해봤지만 탈색모에 140도 정말 잘 안 먹어요. 소량만 잡아서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머리는 웬만하면 그루프 같은 아이로 바람을 이용해서 말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뜨거운 고데기가 닿아도 그 부분만 색이 되게 빨리 빠지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머리만 빨리 빠져요.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100% 건조 후에 빗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탈색모는 모발 안에 성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모발을 잡아낼 수 있는 단백질 성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닿아버리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머리를 말릴 때 빗질을 한다라고 하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물에 닿아져 있는 상태에서 탈색모는 빗질을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되고 머리를 꼭 100% 말려주시라고 하는 이유도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쁜 직장이신 분들이나 사회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머리를 다 건조하지 못하고 출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음이 있겠지만 아침 시간대가 아니라 저녁 시간대에 머리를 100% 말리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조한 후에 빗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빗질을 하면 우수수 다 끊어질 거니까 꼭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돼요. 다섯 번째,
바로 트리트먼트와 헤어팩 사용하기입니다. 많은 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바쁘다 바쁜 이 현대 사회에 10분 방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머리를 먼저 감고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몸 씻고 마무리에 트리트먼트를 헹구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발에 도포하는 그 시간대를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헤어팩 고르는 방법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한 시중에 파는 곳에서 사는 것보단 아무래도 헤어 전문 업체에서 사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고 미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어떤 제품인지를 알아서 같이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6번째, 바로 두피 샴푸 피해주기인데요. 샴푸도 교체를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두피 샴푸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사용을 하고 그 외에는 일반 샴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두피 샴푸가 아무래도 두피의 각질을 정확하게 제거를 해주는 용도다 보니까 모발이 되게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피가 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탈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건조 후에 에센스 발라주기. 에센스가 없으면 오일이라도 발라주면 좋고요. 권장드리는 이유는 탈색을 하다 보면 모발이 부스스하게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차분하게 잡아줄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탈색 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들만 잘 지켜주시면 모발 컨디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아지실 거예요. 탈색모가 아니고 염색한 모발이거나 그냥 일반 모발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탈색모 기준에서는 이렇게 꼭 100% 해주셔야 되지만 일반모 기준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머릿결이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